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미국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스로 3대 지수가 1% 내외의 상승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6월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제조업 PMI 같은 제조업 지표들이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따라서 이 아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 전망치도 악화되어가는 모습인데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 GDP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긴축,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 일단 상승세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출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을 앞두고 양대 지수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혼조 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반등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16%의 소폭의 상승으로 2309.09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3,7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 0.23%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2310선에서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2318포인트 선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장중 228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3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5.74포인트가 상승하며 2311.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를 하다가 현재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째 주식을 팔면서 1,025억 원어치를 내다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동반해서 160억 원어치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1,169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지만 동반해서 사고 있는 업종, 팔고 있는 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동반해서 팔고 있는 쪽은 건설과 화학 쪽이 되겠고요.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 의료정밀, 서비스, 통신, 음식료 섹터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는 것은 IT와 자동차 쪽인데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닷새 만에 반등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730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0.32%가 오른 731.83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미미합니다. 1조 7천억 원가량 가리키면서 1조 원가량 더 부진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장 0.53%가 상승하면서 733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736선까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시가보다 좀 밀려 내려간 가운데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726선에서는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요. 731.35포인트 선, 현재 2포인트가량 상승 중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 움직임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죠. 358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가 현재 매수폭을 모두 반납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70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6거래일째 코스닥의 주식을 사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첫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가운데서도 운송 쪽을 담당하는 기업의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배터리 관련한 이슈들 오늘 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3%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부진한 업황이 있습니다. 차량 생산 회복의 지연, 유가 상승 같은 부정적인 이슈를 상쇄할 수 있는 업황 호조와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올해 내내 또 이 물류 쪽에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2.5%가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기록되고 있고요.
배터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가 지금 상승 탄력을 좀 줄였네요. 0.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61억 원가량의 전해질 배터리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첨보가 오늘 투자 이슈에 따라서 상승세를 기록했던 점 긍정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소식에 따라서 배터리주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었는데 이 같은 투자 소식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 20만 6,700원 선에서 0.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터리 쪽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주가 반응은 더 뜨거운데요. 이화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330원 선, 이화전기의 대주주 이트론이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에 에너테크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6월에 에너테크와 배터리팩 합작 공장 설립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에너테크는 이 대주주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쪽에 연이 있고요. 대주주가 러시아 쪽 원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테크는 현재 자체 공장에서 러시아의 전기차와 또 전기버스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협력을 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 전망에 따라서 이화전기 주가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이트론 좀 더 힘을 받습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23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오늘 대형주들은 호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8%의 상승,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삼성 SDI가 0.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 엔터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내국인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입니다. 방문객 수가 2019년에 90%가량 회복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6,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터주 가운데 SM에 대해서 향후 실적, 장기적인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기가 됐습니다. KB증권에서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겠지만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봤고요.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2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M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팬덤, 또 유닛 활동의 확장성 등을 기반으로 시너지와 수익의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SM 이런 분석에 따라서 6% 넘게 상승하며 65,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가 2.8% 주가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4% 내외의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 유통주들의 동반 상승세 살펴볼 텐데요. 유가에 대해서 JP모건이 유가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서방의 러시아 원유 제재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는데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줄이는 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원유 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방 국가를 괴롭힐 것이고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악화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금요일장 종가 기준 이 국제유가는 108달러 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108달러 선 기준했을 때 3배 넘는 유가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5.8% 상승하면서 22,65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극동유화가 5% 넘게 오릅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1%에서 2% 오르면서 현재 한국석유가 11,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석유 유통주들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밀려 내려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SO일이 2.8% 하락한 97,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GS와 SK이노베이션 각각 0.2에서 2%대 주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시황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하반기에는 기지개를 펼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굉장히 움츠러든 이런 시장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조금 반전의 이런 상황이 좀 나오기를 대부분 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출발부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GDP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분기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2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반기 전망으로 조금은 어두워지는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시장 진입을 좀 지향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킬 만한 내용들은 사실상 뭐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는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악재성 뉴스가 아직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급적으로도 좀 더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뭐 추가 매입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더 느리게 이렇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저가 매수세가 사실은 좀 미약하긴 합니다. 배터리 자동차 주 쪽 살펴볼 텐데요. 배터리 쪽에 그래도 신규 진출한다는 기업의 주가 상한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배터리주, 자동차주 일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테슬라는 아직도 $7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보 국면에 진입한 테슬라인데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종목들이 테슬라와 좀 연동성을 좀 강하게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어쨌든 위쪽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이런 배터리들도 좀 따라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장주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 부분까지도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7일 정도 되면은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화전기 같이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을 갑작스럽게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런 위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로서 종목을 이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화전기 같은 종목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배터리와 연계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 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노조 파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현대차 쪽이 노조가 좀 강성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다른 뭐 노조 파업보다는 현대차에서 노조 파업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파업에 대해서 70% 이상 정도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순이익에 관련된 이런 성과급 부분이 해소가 좀 단기에는 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시가총액 높은 이런 배터리와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7월 말이나 또는 8월 초가 됐을 때 좀 이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 4년 만에 다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70% 넘게 찬성했는데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요즘 파업이 많습니다. 7월 말, 8월 초 모빌리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특징주 리오프닝주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엔터주 쪽에서 리오프닝과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몰리고 있는데요. 탄력이 괜찮습니다.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카지노와 엔터 쪽 특히나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뉴스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사업 자체는 침체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지금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도 좀 짙어지게 되면서 좀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비할 곳을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갑을 조금 열고 싶은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2분기 또는 3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좀 보셔도 된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브 때문에 동반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이런 충격이 이제 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이브 주가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횡보를 그리되 추가적인 약세는 좀 죄송합니다. 진정이 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M과 JYP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가 모습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티스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기업이 SM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콘서트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광고 많이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수도권, 경기권 이렇게 봤을 때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콘서트에 대한 활동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숫자적으로도 좋은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도 마찬가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로 인해서 이제 피해 받았던 것들은 끝이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뛰더라도 SM과 JYP 이런 기타 엔터주들은 따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저가 매수로 대입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JP모건 체이스가 국제유가가 38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원유 제재가 역으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바로 유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중에 기름 나올 때 정말 이제 손이 좀 떨립니다.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유가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다 틀린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나올 때마다 정말 반전 섞인 이런 내용들이 정말 나오게 되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원유 감산 이런 보복 가능성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가 3배 더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가 더 뛴다는 것은 고인플레이션 정말 더 고공행진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이 멈추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유가 관련된 이런 유통 종목들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극동유화가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름 넣기가 무서운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유통주도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렌드를 바꾸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중앙에너지스라든지 지금 윗골이 달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반전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트에서도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유화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비슷한 차트 모양인데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탄력받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현재보다 더 3배 정도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전고점 돌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 오늘 반짝해서 움직이지만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 전고점 돌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추천주 주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추천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월봉산에서 쌍봉 형성한 이후에 줄곧 내림세를 겪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을 생산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등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나노 이하에서 초미세화 공정을 했을 때 굉장히 수혜되는 이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가 이제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미국 쪽에 있는 브로커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바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5%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잡아주시는 거죠? 네, 현재가로 자꾸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11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원자 현미경 개발 기업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